안녕하세요. 해피영자TV의 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대표님, 민주당 압승. 부동산 살릴까요? 죽일까요? 또한 한 가지, 향후에 다주택자와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죽일 수가 없다. 아, 예. 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답은 가는 길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성만 잡으면 괜찮다. 와, 기분이 좋으네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 정말로 살아날까요? 죽일까요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요. 자,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볼까요? 네네.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도 경제제잖아요. 맞아요. 어떤 정부든지 간에요. 네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걸 바라는 정부는 없습니다. 맞아요. 여기 네. 정부 정책 중에 주택 안정한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답이라는 거죠. 아, 예. 다만 예. 조정을 할 뿐이지 예, 예. 어떤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락을 바라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그 자산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0%를 상회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돈을 풀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자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산의 70%가 가격이 폭락해버리면은 그 소비를 더 줄일 거 아니에요. 경제가 큰일 나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부에서도 폭락을 바라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향하기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게 먼저 답인 거고요. 아, 예. 다만 정책적으로 안정화를 위한 것이 바뀌니까 네네. 내가 실제 실수요자냐 투자자냐에 따라서 방향을 조금씩 수정할 필요는 있다. 아, 예. 이건 거죠. 그리고 보면은 어쨌건 이제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요. 예, 예. 그러면은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할 때 공약이 뭐였어요? 부동산 쪽에 보면은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과 뭐였죠? 전월세 상한제. 예. 그게 가장 두 개 핵심이었단 예, 말이죠. 예, 임대시장에 예. 있어서는. 예, 예. 그러면 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예.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한테는 이게 악이냐 지금 선이냐 악이 아닌가요? 부정이냐 긍정이잖아요. 부정 아닌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예. 역으로 한번 봐볼 예. 필요가 있어요. 예. 역으로 보면은요. 예.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네. 긍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네. 우리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네. 전세가율이 어떻게 됐어요? 상승이요. 전세가율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매매가가 높게 올라가니까. 예, 예. 전세가가 받쳐줘요. 그러니까 예. 전세가율이 벌어졌다는 건 뭐냐면 올라간 매매가 대비 임대가가 못 쫓아 올라간 상황이면서 예. 이제 다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당분간 임대 시장에 머물러도 되겠습니다. 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젊은층,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올려주고 대출 이율을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네네. 라면서 공약이요. 네, 원인 분석을 했어요. 아, 예. 왜 전세보증금 대출 금액을 올려주고 이자를 떨어뜨려주는 원인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요. 예, 예. 현재 시장의 평균 임대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랬더니 아파트는 4억 6천이고요. 예, 평균 임대가가 예, 예, 청년들이 예. 살 수 있는 그 임대 가격이 예. 그리고 비아파트,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예. 거겠죠. 이것도 지금 한 2억 중반에 3억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대출 금액은 실제 대출을 해주는 금액은 그 금액의 50%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올려주겠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시장에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임대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출 금액을 높여주겠다라는 거니까 예, 예. 사실은 정부에서도 임대가 상승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뭐예요 이게 임대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임대인 네. 입장에서는 예. 매가가 안 내려가겠네요. 매가를 받쳐주기 시작하는 네, 거죠. 예.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 투자금을 조금씩 회수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죠. 자, 그리고요. 정부에서 물론 계약갱신 청구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예. 쉽게 도입을 결정하기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네네. 자, 보자고요. 계약갱신, 전월세 상한제 시행 먼저 한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가격 상한제를 정해놓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시행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시행일 이후부터 계약분부터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미 현재 다 계약해놓은 것들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니 예.
이 기존 계약단은 해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 기존 계약이 새로 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어떻게 할까요? 올리죠. 올리겠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해서 자, 정부 안에서는 지금 2+2, 최초 2년 플러스 한 번 더 해서 2년 예. 또는 아예 최초 임대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예, 예. 3년. 3년. 그렇게 해놓고 한 번 더. 3 플러스 3. 4년으로 이게 확정이 돼버리는 순간 임대가 4년치가 한 번에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네. 만약에 3+3으로 개정을 해서 6년치를 간다 그럴 때는 상승률이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임대인도 경제의 주체고 경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4년 동안 올릴 수가 없어 제한돼 6년 동안 올릴 수가 없어 제한돼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예. 잠깐의 공시를 감수하더라도 임대가를 일정 부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항상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물론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그렇지만 고민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니까 예. 너무 겁먹지 말고 예. 그거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은 오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오히려 시장에는 더 좋은 조건을 작용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예.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예. 굳이 당황할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평상시에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정책 속에서 답을 찾으라 그 말하고 상통하네요. 그렇죠. 예. 정책은요. 예. 정책을 위반할 때는 항상 원인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어느 한쪽을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분석을 한 걸 갖고 무조건 한쪽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항상 그 틈새를 찾는 거죠. 네네. 그 틈새를 찾고 이렇게 정책은 분석할수록 상당히 재밌고요. 예. 분석을 할수록 거기서 또 내가 빠져나갈 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정책은 절대요. 그렇다고 맞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맞서지 말고 항상 활용을 해라. 활용을 하는 순간 나한테는 그게 부정이었던 것이 긍정으로 바뀐다라는 예.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살리고 죽이기는 우리 나름 판단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살아날 확률이 더 높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예. 네. 그러면 다주택자와 일주택자와 무주택은 어떻게 전략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 네, 일단 무주택자부터 볼게요. 일단 집이 없는 분이니까 예. 무주택자부터 볼 때는 일단 정부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이제 계획대로 추진할 확률이 굉장히 이제 세진 거죠. 네네. 100%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청약 시장이 훨씬 더 커졌다, 열려 있다. 와, 기회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약 시장을 공략해볼 필요가 있는데 단 관가에서는 안 될 거. 자, 분명히 시장은 어쨌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하향 조정을 받을 확률이 조금 더 커졌으니까 기존 시장도 예의주시하면서 앞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건 가점이 안 되면 이건 당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청약 시장만 놓고 하다 보면은 5년, 10년 금방 가거든요. 지금이라도 가점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가점 관리를 잘 해서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시든지 그렇게 해도 내가 안 될 것 같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당첨 확률이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 네. 근데 너무 기다릴 시간이 길다 그러면 그 날아가는 네.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일정 부분 기존 주택 시장을 계속 꾸준히 예의 관찰하면서 기존 주택 시장도 반드시 노려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버신 거다. 예. 다만 확실히 내가 유주택자로 전환하기 위한 그림을 빨리 그리실수록 유리하다라는 예. 말씀드리겠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실거주 수요자잖아요. 예. 실수요자인데 시장은 재편되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네. 돼 있어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워지고 어떠한 것들의 방향성이 쫙쫙 나왔고 또 전체적인 공급에 대한 부분들 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해졌을 때는 그리고 시장이 좀 정체기에 접어들 때는요 국지적인 시장이 훨씬 더 커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입시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고 상품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고 이런 두 가지 장점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역들도 조정은 받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시장이 턴을 할 때 상승 곡선 다시 그리기 시작할 때 그 상승 그 그래프 올라가는 곡선이 크게 커지거든요. 네. 폭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갈아타는 좋은 그 시기도 만날 수가 있다. 네네네. 조금 더 똘똘한 쪽으로 갈아타라. 입시적인 네. 경쟁력, 네. 상품적인 경쟁력이 더 우수한 곳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고 관건은 이제 다주택자예요. 네네. 다주택자가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전체적으로 불리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세금적인 압박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렇지만 앞서 초기에 우리 영상 첫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조정시키는 거지 폭락시키고자 하는 정부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주택자도 똘똘한 채 당연히 갖고 있어야겠죠. 네네. 거주하는 주택은 네. 당연히 가지고 있고 1주택자의 개념을 조금 더 갖고 오셔야 돼요. 갖고 네네. 오셔서 투자처도 조금 더 똘똘한 투자처로 갈아탈 필요는 있겠구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확실한 타이틀을 거머쥔 걸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픈 아파트 갖고 계시지 말고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아파트도 그럼 아파트에 있어서 확실한 타이틀은 뭐겠어요? 아파트 타이틀이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예.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재건축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재건축 시장을 압박을 하니까 워낙 투기 수요를 많이 보니까 네네. 리모델링을 또 활성화시킬 확률도 굉장히 높다단 말이에요. 예. 그런 두 가지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대상으로 조금 더 갈아타시는 지혜가 조금 필요하고 강자로 갈아타라는 네, 그리고 거군요. 지역적인 이슈가 굉장히 센 예. 자체적인 개발이 조금 어렵다라면 예. 예를 들면 역세권 있잖아요. 예, GTX를 예, 중심으로 한 예. GTX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그 GTX역을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호재들이 있는 곳들이 서울에 몇몇 곳이 있잖아요. 예. 대규모로 지금 역세권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들 예.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비아파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다세대 연립주택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조금 확실히 확률이 높은 것. 어떤 확률이 높은 거냐면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기조가 대규모 개발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곳에 소규모의 개발을 빨리 진행시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 해제된 곳들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고 또 대규모 개발 광역적인 뉴타운 지정한다라기보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보내고 있으니까 그럴 확률이 높은 것들의 소액 투자로 갈아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도 정책의 기조가 조금 확실해진 만큼 가는 방향성과 내가 가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진 거니까 거기에 정확히 맞춤형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신다면은 결코 손실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것은 항상 부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순간 내가 자꾸 뒷걸음질을 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시간이 필요한 경제제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야지만 항상 이익을 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참고 인내하는 그런 노력도 이제는 조금 들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이제 다주택자는 가지치기를 하고 핵심되고 입지가 좋은 거는 가지고 가고 버티기를 해보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 1주택자는 입지가 좋은데 갈아타보라고 말씀 주시고 또 이제 무주택자는 올라타봐라. 왜냐하면 뭐 청약이든 기존 주택이든 뭐 가만히 있지 말고 올라타보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특히나 무주택자분들한테 조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주택자가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임대가가 올라가는 거는 내가 좋은 걸까요? 임대인이 좋은 걸까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불리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유주택자로 갈아타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주택자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금은 내가 물론 보유세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염려스러워하는 양도소득세는요. 남은 이익에서 낸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이익이 남았을 때는 단지 세금의 양이 조금 늘어나는 액수가 좀 늘어날 뿐이지.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시장을 안 좋게 보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안정화라는 거 그리고 그 안정화를 통해서 임대가가 지금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를 딱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투자자로서 발을 빼야 되나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답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